임병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인 2018년에 시흥시에 의해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매번 듣고 보는 시책 중에 하나인 우리 시의 교육도시 시책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입장에서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시책에 대하여 오늘 문제점을 묻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와 시정부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임기 원년부터 앞으로 4년간 교육도시 시흥의 목표를 좀 더 꼼꼼하게 짚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교육도시를 완성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계획을 세워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볼품없는 목표와 내용이 계획을 아무리 거창한 구호로 외친다 한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차게 시정의 지향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아무리 시민들께 그럴듯한 구호로 뽐낸다 한들 시정에 시민이 빠진 시장님이 홀로만이 1인 달리기를 하며 스스로 환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예로 전임 시장의 생명도시 시흥을 보겠습니다. 3번의 연임을 하면서 생명도시 시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온갖 미사여구를 끌어들이며 임기 내내 지긋지긋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마저도 생명도시 시흥은 머리에서 잊혀가고 이제는 그 구호도 지나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호한 구호로 시민을 환혹하지 말고 지자체장이 당연히 펼쳐야 할 본분으로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숲길이나 산책로등을 조성하고 기존의 숲길이나 산책로는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며 자연 속의 체육시설의 보강을 지속한다면 그것이 곧 생명도시 시흥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론인 임병택 시장님이 추진하는 교육도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도시 시흥하면 바늘과 실처럼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진학하는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의원으로 바라다 보이는 서울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눈이 들어온 말로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대가 요술방망이도 아니건만 시흥시 교육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일거에 해결해 줄 것처럼 선거 때마다 써먹고 또 써먹기가 십수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육도시 시흥, 본 의원과 시민들을 서울대라는 거창한 분패가 시흥시 내에 걸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유치를 몇 달 내에 해낼 것처럼 거창한 고유 외침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현재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교육도시 시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도시 시흥으로 가는 길은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관치 행성에서 벗어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한 발씩 내딛는 시민이 느끼는 교육도시 시흥으로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시 시흥을 생각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의 시각으로 옳은 방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교육도시 시흥의 수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 주고 건물 주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퍼주면서 정규학부와 학생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병원 R&D 연구개발 분야 지식산업센터 등등 있으면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흥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과 꽤나 거리가 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업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북부 남부 교육협력센터 등등 그 시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시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겠죠.
그러나 임병택 시장님이 지적을 알리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센터에 제공하는 시 예산에 비하면 수혜 학생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4년 후에 우리 시흥시 교육이 이만큼 달라졌느라고 이번 임기에 임병택 시장님이나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폼잡을 수 있도록 실천 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 시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재정립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말하면 뻔한 잔소리일 소리지만 교육도시 시흥의 최고 목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 및 학교 간의 상설 교육도시 협의체 구성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교육도시 시흥의 건설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펼쳐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사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교내 도서관을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시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제일인 시흥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와 우리 시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사립 국립도서관과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시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연동하면 실질적 장서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학원에 못 가는 학생, 독서실의 이용이 부담이 있는 학생, 스터디 카페를 찾는 학생들이 학교 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의 도서관 운영은 시청과 학교와 시민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청소년을 보며 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마을자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기에 모 동료 의원께서 주민자치회 의원 자격과 주민총회의 참여 자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획기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인 마을 자치조직에 참여하며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님도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사고 전환을 희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치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육도시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 단련 시설 증설도 분명 교육 환경 정책의 분야입니다. 동네 공원 농구장에 모두가 어울릴 수 없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청소년들을 보면 기성세대로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설계할 때 교육도시 협의체와 반드시 논의토록 하여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내의 생활체육시설은 축구, 풋살, 족구 같이 한정된 종목의 성인 남성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운동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은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농구 코트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현란한 드리블을 실력을 뽐내는 청소년, 각종 체육시설에서 묘기 자전거를 뽐내는 청소년, 현란한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 등등을 바라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자치조직에 청소년이 참여하여 신나고 즐겁게 뛰어놀며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공명정대한 주축들로 우뚝 선다면 그것으로 우리 시의 교육도시 시흥은 그 역할을 크게 했노라고 후일 시장님과 본 의원이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때 그때 참 잘했노라 며 부끄러운 웃음과 함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임을
본 의원은 감히 자부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본 의원의 제안이 조금이라도 시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죽어가는 생태하천에 대한 시정부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흥시는 시흥 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1일 평균 약 23만 7천 톤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에 의거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시장님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21년 7월 기준 시흥시에 신고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9,109개소 중 55%가 넘는 5,059개소가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처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시흥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 하수처리 시설 5,059개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는지,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 5,05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관리 기록부 작성 용무와 그리고 점검 결과는 있는지, 가동 중인 시설과 미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난 4년 동안 지도 점검 횟수와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시 차원에서 고장 등으로 미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방안은 있는지, 현재 우리 시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몇 개 되며 미신고된 시설에서 주는 오염 부하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신고 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각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와 고양시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모범 운영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1,400개소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 의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하수처리 시설 개선비와 의탁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 고장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미신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양성화 사업을 통해 1,500개소에 달하는 불법 시설을 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도 벤치마킹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1년과 22년 두 차례에 걸쳐 물항저수지 양달천 수질 오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항저수지는 2014년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는 이후 목감 수질보건센터, 물항저수지 일원 하수 환거 정비 사업 등 약 400억 원의 시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물항저수지 수질 오염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물항저수지의 수질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은 시점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경기도 수질 측정망 자료를 보면 2022년 4월 중 총 유기탄소 수질이 상류 9.4mg/L, 중류 9.9mg/L, 하류 9.1mg/L로 측정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수질 기준에도 맨 마지막 등급인 매우 나쁨이 6등급인데 6등급 기준치인 8mg/L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질 오염의 주 원인인 유기물, 즉 초유기탄소의 경우 전국 평균 농도인 4.1mg/L보다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중점관리 대상 저주조 수질 현황 데이터를 보면 4등급과 5등급인 약간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셨습니다. 물항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양달천 방화천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 폐수도 문제지만 양달천이 상류에 가보면 중장비 정비와 보관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일부 중고 매장에서는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한 후 그 물을 하천에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항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온갖 불법 행위가 상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는 대부분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무랑저수지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을 때 몇 등급이었으며 목표 관리 수준은 몇 등급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시는 향후 몇 년도까지 몇 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지정 목표가 있는지, 현재 무랑저수지 물은 어린이 급식용 해터미 생산 농업용수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 사업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도 심각합니다. 녹조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마이크로시스틴은 섭씨 300도 이상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녹조 스며든 쌀 먹어도 될까? 정부는 답을 모른다. 지난 9월 1일자 중앙일간지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수질오염은 더 이상 수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지키는 공정보건 문제입니다. 시아오 유입 상류하천 사계수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난 8월 4일 옥구천 오교 오수톡으로부터 유기성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 브리핑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를 관통하는 인공하천은 그동안 죽어있는 하천, 발길이 끊어진 산책로,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이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에 걸친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9억 원을 투입해 옥구천과 군자천, 정황천 3.15km의 생태를 보관하고 하천의 저수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아오 2차 연암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하면서 시흥 맑은물센터 제휴용수 사업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물순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약 200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3개 소하천에는 제휴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준공이 이루어져 시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비 오는 날, 야간, 새벽, 주말에도 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또 얼마만큼의 폐수가 방류되었기에 7,600만 원이라는 거금의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방제 비용 낭비는 없었는지, 오염사고 인지 시간과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는지, 101명이 투입된 방제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우리 시 정기적으로 방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했다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방제 훈련은 언제였는지, 시장께서는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흥시는 스마트허브를 끼고 시아오, 오이도, 인근 해역, 월급포구, 무랑저수지 수많은 수자원이 있는데 유류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장비인 방제 유익 수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대수로 유류사고 시 대응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의한 감시 시스템들 한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되었다면 신속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과 공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질과 환경 개선에 시장님께서 발벗고 시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주문드리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